우리가 나한이 정말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세상의 이치라고 했던 엉아가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보도 생각해봐요. 자연? 자연? 왜냐면 자연에서 살았으니까 자연의 동물은 어떻게 사는지, 날씨는 언제 바뀌는지, 언제는 여름이고 언제는 봄인지 이런 걸 잘 알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잘 봐. 자연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치? 그들이 자연에 있었으니까 자연에 대해서 깨닫지. 근데 그거는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거는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치? 그거를 깨달은 거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 그걸 통해서 더 큰 깨달음. 나는 그래. 나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련을 했을 거야. 불교에 수련, 그치. 수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스님이 하는 말을 듣고 혼자 고민을 했는데 세상에 풍파를 맞아본 적도 없고 고통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잘 봐.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를? 나하는 사업을 해봤어? 아니, 투자를 해봤을까? 아니지. 안 해봤다고 생각했거든. 안 해볼 것 같거든. 근데 어떻게 엄마 말씀대로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을까 이러는 거야. 그게 궁금하지 않아? 그런 게 궁금하잖아. 어떻게 좌절이란 걸 깨달았을까? 너네들은 학교 시험을 봐서 떨어졌고 학교에서 빵점을 맞아서 그 아픔도 알고 친구들이랑 싸워서 그 아픔도 알고 근데 나는 그걸 몰라. 근데 그걸 알아.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까? 난 그게 궁금해. 병원에도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아? 자연을 보면서 느낀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야. 자연을 통해서. 일단 1차로 그런 생각이 든 게 자연의 겨울을 봤을 때 약간 시인 같은 느낌이지. 겨울을 봤을 때 약간 좌절을 거기에 비유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렇게 몰입이 되는 거고 봄을 비유해 봤을 때 행복한 거야. 내 감정이 그쪽으로 몰입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연의 변동, 태풍, 비, 천둥 이런 것을 통해 그런 감정들을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어. 나는. 맞아. 자연이라는 어떤 나를 느끼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존재가 있었던 거야. 수단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그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 그게 무엇이지? 그게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도 봄이 생겼으면 다시 봄이 죽고, 여름이 생겼으면은 또 여름이 시간 지나서 죽고. 이해가 돼?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인간 세상에 수많은 지금 날씨처럼 수많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고통과 행복일 수도 있고 무와 유일 수도 있고, 그치? 성공과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느끼는 것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반장에서 떨어진 친구가 느끼는 감정이 뭐하다는 거야? 그렇지, 다르지 않다는 거야. 이해가 돼? 물론 그거를 느끼는 감정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지.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본질은 똑같다. 그렇게 동생은 이해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은 모르는 거야. 자, 실패했을 때 감정이 더 클까? 혹은 사랑이 실패했을 때 감정이 클까? 사업에서 돈을 잃었을 때 감정의 실패가 클까? 그치, 그런 것도 가늠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러면 인간의 실생활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혼자서는 이런 것도 또 깨닫지 않았을까? 삶과 죽음. 또 인간은 뭐 어떤 존재다? 혼자서는 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혼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싶지 않아서 회사를 다니고, 혼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자녀를 갖고, 그치? 자녀가 없으면은 동물과 지내고, 동물이 없으면 외로우니까 혼자 핸드폰이라는 걸 만든단 말이야, 그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 아니고 어떤 거야? 인간의 어떤 그치? 인간의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이야, 그치? 인간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선호라든지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들은 계속 변하는 거야. 그것을 알 수는 없어. 이해가 돼? 하지만 그 수단은 결국 무언가로 계속 존재하는 거야. 계속 인간의 곁에서 인간이 패망하지 않는, 멸종하지 않는 이상 그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채워주는 그 수단들은 항상 곁에 있었어. 과거에는 장기였었고, 현재는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미래는 또 뭐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돼?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거지. 그런 것도 깨달았겠고,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 삶과 죽음 그리고 앞에서 뭔가 나 앞에서 동물이 잡아먹는 모습을 언젠가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세상은 다 평등하지 않고 그 얘기가 자기가 나와야지. 살려고 그 얘기가 나와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지. 그 얘기가 나와야지. 세상은 병준이, 자, 동생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치? 이걸 통해서 삶과 죽음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생이 얘기한 부분은 뭐야? 평등하지 않지.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동물인데 왜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 평등하지 않지. 거기서 그치.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얘기했지? 두 번째 잠깐만. 그 얘기랑 또 뭐였지? 평등하지 않고,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하나를 더 했는데. 공평하다. 자, 그것도 좋은 얘기였어. 그 두 번째 너가 얘기했던 것도 좋은 얘기였어. 세상은 두껍거든. 이거는 타짜에서 고니가 얘기했던 그런 거랑 괴를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도 평생 100년 동안 세상을 바라봤다고 다 몰라. 왜냐면 한 자리에만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자리에만 있었으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야. 세상에 대해 잘 모르지. 구체적으로. 다 모르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바깥도 안 나가고 뭘 모른다는 거지? 세상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시대를 뭘 모르면 천천히 생각해. 여기 천천히. 숲속이 말고 딴 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니까. 그러니까 너가 동생이 지금 막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당연히 숲속 말고 도시의 삶은 모르지. 근데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안다니까. 왜? 아빠가 얘기했잖아. 핸드폰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거를 추측할 수 있을 거야. 인간은 핸드폰 같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물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잖아. 그럼 아프리카에 가본 적 있어? 미국에 가본 적 없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 추측할 수 있어. TV를 봐서가 아니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왜? 그들도 뭐니까? 인간이니까 뭐랑 똑같겠어? 나랑 똑같겠지. 그럼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의 삶을 되짚어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거야. 대신 나와 그들 손에 들려 있는 건 다르지. 나는 책이나 아무것도 안 들려 있지만 그들 손에는 자동차 키라든지 어떤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여러 개 들려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축소해서 생각해 보자. 그런 것들은 결국 뭐야? 재미수다. 재미를 느끼는 인간의 욕심을,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들일 뿐인 거야.
동생 어때? 주변 잠깐 동생이 좀 생각해보자.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잘 이해가 안 돼.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지? 너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고 해봐요. 언어로. 나하는 어떤 걸 왜 모르는지 이제 엄마 숲속에서만 살았는데 왜 땅 나한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그럼 고민을 해봐야지.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정준이 말은 나는 우리처럼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의구심인 거야? 응. 우리가 하는 거는 모를 거라는 거지. 왜냐면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엉아는 이해를 해? 그 엉아가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볼래? 동생은?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 가봤니? 아니. 안 가봤지. 근데 대략 어떻게 살지 추측이 되지 않아? 북한 어떻게 될 것 같아? 미국은. 그 정도 예측이 되는 거잖아. 완전 미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밥을 먹는지 이런 것들은 모를 수 있어도 대략적으로 미국인들은 잘 살고 주로 빵 같은 걸 먹을 수 있고 스테이크 같은 걸 먹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나도 전부는 알 수 없어도 핸드폰, 게임기, 닌텐도 이런 건 알 수 없어도 인간의 욕망을 채울 만한 어느 정도의 수단은 나오겠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거야. 왜? 그거 어떻게 하냐? 주변 환경, 동물들, 네가 그때 말했던 동물들, 사람을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 그리고 나도 바둑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생기겠다.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거는 더 이상 없어지고 다른 게 생기겠다. 이런 거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사는지 간단히 예측할 수 있듯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살지, 북한이 어떻게 살지 아는 거는 우리가 책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나한은 그런 게 없겠지. 근데 만일 나한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가능하지. 그치? 그럼 사회주의가 어때? 되게 완벽해 보이고 모두 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근데 나는 또 깨달은 거,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됐어? 사회주의는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돼. 그리고 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야. 자본주의도 어쩌면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능력만 있으면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다 보면은 인간은 보통 모두 능력 있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어때? 대다수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똑같은 거야. 자본주의에서도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비슷하고, 사회주의도 잘 사는 놈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비슷한 거야. 세상에 어떤 그런 걸 깨달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냐? 동생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너네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은 건지는. 나도 그게 뭘 깨달은 건지. 그러니까 동생도 처음에 그게 의미였는데 아직 풀지를 못했어. 일단 여전히 이거 풀지 못하면 안 되는 이런 걸 깨닫는 거야. 여러 가지 깨닫는 거야.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지 않은 거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인간은 불공평하다는 그 팩트, 그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불공평한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반떼라는 걸 타고 다녀서 불공평해. 그거를 나한이 알 수 있을까? 페라리가 뭔지도 모르고 아반떼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불공평은 존재해. 이해하지? 어떤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직원이야. 삼성의 사장이고 삼성의 직원이야. 불공평이 존재하지. 하지만 나한이 삼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회사와 그리고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의 서열에 의해서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아. 즉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모를 뿐이야. 예측을 나는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 그런 게 대략 그치.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 것 같냐 같은 거를 예측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처럼 말 수는 없어. 그렇죠. 하지만 나는 어때? 지대의 논량이야. 알죠? 어, 논량이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지식 막상 막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렇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 지대의 널리한 많은 만큼. 본질만 알고 있는 거야. 본질만 그렇지. 그거야.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렇지. 많은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들의 세상 이치의 본질은 탐구했지만, 그렇지. 그렇지.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것 같아. 동생이 예를 들어서 아빠와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이 너한테 어른들이 너한테 어떤 이제 보통 어른들은 젊은 애들을 걸 뭔가 뺏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치를 아빠가 너한테 그런 걸 이제 같이 얘기를 했잖아. 그럼 네가 만약에 그것을 깨달은 친구잖아. 그럼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누군가 어른들이 너한테 올 때 넌 무엇을 시작해? 예측. 예측이나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른들이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른들이 너한테 뭐 혜택을 제공하거나 그럴 때 너는 의심을 시작해. 근데 자 아빠가 물을게. 어떤 모습으로 너한테 다가올까? 예측할 수 있어? 아니 아무도 몰라. 예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옷차림 멋지게 입고 올 수 있고 그거 예측할 수 없지. 나한도 마찬가지야. 본이도 마찬가지야.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어른이란 존재가 너한테 다가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뭘 알 수 있어? 예. 뭐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나는 모든 걸 다 우리처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 그때도 봄, 여름, 가을이 있고 비가 왔잖아. 겨울이 있고 미래에도 비가 올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까 못했을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리고 여전히 미래들도 뭐 할 것이다? 서로 싸우고 평등하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는 뭐 장기라든지 뭐 편지가 있었지. 그치? 편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 후손들도 서로 의사소통은 계속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편지나 아니면 또 다른 걸 통해서.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핸드폰이 나와서 편지의 기능을 대체할 거야. 이런 건 예상할 수 없지. 우리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만 어때? 많이는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그 나한테는 여러 가지를 알아. 하지만 어때? 우리처럼 정확히는 못 알고 그 본질만 딱 알고 있는 거지. 보자. 아빠 어렸을 때 아빠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세대라고 불렀어. 신세대. 한자에다 새로운 세대, 뭐 X세대 여러 가지로 불렀어. 아주 굉장히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나 유행했던 것들이 있어. 뭐 MP3라든지 뭐 덱이라든지 엽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들이 있었어. 그거를 쓰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네 할아버지 세대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어. 새로운 걸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너네가 왔을 때 니네가 이제 MZ 세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너네는 또 다른 새로운 문화와 또 다른 게임과 또 다른 새로운
물건들을 너네가 사용하고 있어. 그 물건들을 아빠는 알아 몰라? 몰라. 이미 여기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만일 너네가 어른 됐을 때 너네 자식이나 너네 손자들이 쓰는 문화와 말투, 물건들을 니네가 알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지? 사랑. 여전히 사람은 똑같은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 행복해서. 행복을 찾고 있고 그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깨달은 게 바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치를 깨달았다 이 얘기야. 여기서 고민 좀 해봐요.